실전 모의고사 수능 완성 2회 중에서도 31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쉽지 않은 문제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리고 단어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구문 자체에서 말하고자 하는 어떤 글쓴이의 의도가 숨겨져 있거나 좀 에둘러서 혹은 그걸 좀 더 돌려서 말하는 경우, 또 그런 부분들은 주제글이 대놓고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걸 유추해야 되는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해석을 정확하게 근본적인 해석력을 키워서 그 구문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다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그렇게 또 많이 어렵지만은 않은, 또 도전할 수 있는 정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세 개의 단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dissonance에서 우리가 같은 소리를 내지 않는다. 불협화음, 부조화란 뜻이 있고요. collective hurt, 우리가 hurt 하면요 어떤 부엌 이런 뜻이 있는데요. 같은 공동체 부엌이라는 뜻으로 갔네요. roaster 해서 이거는 roaster, 명부가 된다. 사람들의 이름이나 어떤 출입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어 놓는 그런 어떤 명부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여기서는 뭐 존중, 교육, 그다음에 의존하는 것, 그다음에 여기서는 cooperation, 협력, unfamiliarity 하니까 익숙하지 않은 비슷한 단어들 사이에서 뭔가 조금 부정적인 단어들도 이렇게 보이고요. 한번 좀 고려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places. 선생님, 이거 표시를 안 했네요. 그죠? 선생님과 같이 보면 이건 표시에 가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Places like Roman Sea and every other ancient metropolis represent a spectacular change in the way that humans related to their environments and to one another.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 한 번씩 이렇게 좀 표시해놓고 나중에는 수능과 같은 실전에서는 당연히 표시 안 하고 바로바로 해석이 될 수 있겠죠. 혹은 좀 어렵다 싶은 거는 좀 심리적인 요소를 도와주기 위해서 좀 빠르게 표시하고 대충 표시를 하고 갈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like 롬과 그다음에 시와 같은 어떤 장소들, and니까요. 그리고 또 다른 어떤 고대의 metropolis 하면은 우리 metropolitan 하면 그 나라의 제일 큰 대도시, 중심지가 되는 거잖아요. 고대 대도시들은요. 보여줍니다. 여기까지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끊었으니까요. 그죠? 대표화돼요. 대표를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어떤 변화예요. 변화. spectacular change에서 핵심이 되는 것을 형용사 뺀 어떤 명사, change, 변화가 됩니다. 놀라운 변화, spectacular, 어마어마한 변화가 바로 우리에게는 대표적으로 보여진다라는 뜻이죠. 어떤 방식 안에서인데 대절이라는 방식입니다. 인간들이요, 관련되어져 있는 거죠. 그들의 어떤 환경에 관련이 되어져 있고, relate to, 그 다음에 and to, 연결되어져 있는 거 보이시죠? 끊어보니까요. 서로 연관되어져 있는 것이 우리에게 그런 방식에서 엄청난 변화를 represent, 보여주고 대표하더라,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in urban settlements, something became the measure of human relations. 자, 어떤 도시의 거주 정착지에서는요, 도시라는 곳에서는 무엇이 측도,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measure 하면 수단이란 뜻이 되겠죠. 수단이나 방법.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측정할 수 있는 매개체, 그다음에 방식, 수단이 되었다가 되겠네요. 그게 어떤 존경, 교육, 그다음에 의존, 그다음에 협력, 그다음에 친숙하지 않음,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네요. 1번에서 5번 잘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흐름 중요하고요. 그리고 정확한 해석력을 높이는 거 중요합니다. The first cities were larger than the largest family like a village. And the people who moved into those settlements had to suppress a suspicion of others from the very first day. 자, 잠깐만. 뭔가 이렇게 여기서 우리 suppress라는 단어, 막 suspicion이라는 단어도 막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가 very first day라고 해서 친숙하지 않은 것들이 막 나온다. 그래서 답을 그냥 5번으로 찍어버리는 친구들도 있어요. 막 시간이 급하거나 3점짜리 문제들은요. 빈칸추론 같은 문제들은 그렇죠. 그럼 답이 5번이 사실은 맞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좀 있을 거예요. 너무 깊이 들어가다 보면 꼬인 부분에 함정에 빠진 친구들도 있고요. 그냥 대충 봤을 때 이것 것이다라고 해가지고 꼬지하는 그 직관으로 뚫고 가는 친구들도 있고요. 선생님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아마 이해하는 친구들 아마 겪어봤다면은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첫 번째 도시는 더 컸다. 그냥 이거 비교급이에요. 가장 큰 가족과 같은 어떤 마을보다 컸대요. 처음 도시는 그렇게 크진 않았다는 얘기죠. 가족 단위의 어떤 부족 마을보다 더 컸고, 그리고 사람들은 이게 다 끊어보니까 누구 이렇게 해야 되는 사람들이죠. 사람들인데 이동하는 사람들이죠.
그 거주지로 이동했던 사람들, 거기서 이제 이사 온 사람들은 had to suppress. 이게 동사네요. 그죠? had to suppress. 뭐에만 해야 돼요? 눌러야 했습니다. 어떤 의심을 눌러야 됐는데, 다른 사람들에 관한 의심을 우리가 뭐 해야 됐다? 진압해야 됐습니다. From the very first day. 처음부터요. 그러니까 그냥 부족처럼 생긴 마을보다 조금 더 컸는데 갑자기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니까 그 의심을 어쨌든 도시라는 관념에 있기 때문에 같이 사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의심을 하더라도 그거를 계속 억눌러야 됐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음이란 단어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next. People, 하지만 끝까지 봐야겠죠. Had to adapt to densely crowded neighborhoods full of people they had never seen before. They had to negotiate ritual and political relationships with other newcomers, and they had to accept the near constant dissonance of interacting with people, representing different cultures, languages, and customs.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좀 such a long sentence네요. 좀 깁니다. 여기까지 갔네요. 한번 보면. 자, 사람들은 그 다음에 계속 had to 적응해야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너무 길어요. 이웃이죠, 이웃. 그죠? 근데 사람들로 가득 찬 이웃에 빽빽하게 clouded 된 그죠? 붐비는 이웃들을 적응해야 됐다는 얘기죠. 이웃들에게 사람들로 가득 찬 그 이웃들에게 적응해야 됐어요. 그들이 전에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죠. 이렇게 꾸며진 거죠. 그죠? Whom they had never seen before. 그리고 semicolon은요. and로 연결해서 이어주면 좋다고 했죠. 그들은요 또 had to 이렇게 해서 병렬 구조가 이루어지고 있네요. and semicolon을 통해서요. 그다음에 우리 negotiate 하면 우리 협상하다라는 뜻이었죠. 협상하고 딜해야 되고 뭔가를 조율해야만 했습니다. 관계입니다. 관계. 어떤 의식적인 아니면 정치적인 이렇게 되겠죠. 제사 의식과 같은 의례적인 정치적인 관계를 negotiate, 협의하고 조정해야 됐습니다. 다른 새롭게 newcomer, 새로 들어온 사람들과요. 나는 불교를 믿고 있는데 저 사람은 기독교를 믿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에 관해서 조정을 해야 되겠죠. 그것을 통용할 것인지 아니면 그 사람이 우리로 개신할 수 있도록 개종하도록 해야 할지 뭐 그런 것들요. and 그리고 그들은 또 나왔습니다. 여기서 and 이렇게 되겠죠. had to라는 당위성, 뭐뭐 해야만 한다로 계속 연결이 되고 있어요. 받아들여야 허락해야 됐어요. 수락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자 dissonance를요. 여기서 near constant dissonance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부조화가 되겠죠. 지속적으로 계속 near 가까이서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부조화를 뭐 해야 됐다? 받아들여야 됐습니다. 뭐에 있어서요? interacting 서로 acting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상호작용하는 데 있어서요. 사람들인데 또 꾸며주고 있죠. 사람들 꾸며주고 있습니다. 다른 문화를 대표하는, 보여주는, represent. 우리 present가 보여주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간에서도 현재가 왜 present입니까? 우리 현실에서 지금 보여지는 그 순간이 바로 현재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다른 문화를 대표하는, 그 다음에 보여주는 사람들의 상호작용에 대한 어떤 부조화를 우리가 뭐 해야 돼? 받아들여야만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문화뿐만 아니라 언어, 그리고 관습들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쉽지 않았겠죠. Encounters with strangers were no longer limited to the occasional addition of a newlywed to the collective hearth, but constituted a recurring condition of daily life. 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것도 많이 어렵지 않아요. encounter, 우리 counter 하면은 마주 보다라는 뜻으로 우리 직원을 counter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counterpunch 하면은 이게 바로 반격하는 걸 얘기하잖아요. encounter 하면은 갑자기 확 맞닥뜨린 사람들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서는 우연히 마주한 사람들, 갑자기 들어온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 encounter들인데, 그러니까 strangers, 낯선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이란 뜻도 있지만 낯선 사람이란 뜻도 있어요. 이런 단어들을 의어를 아셔야 됩니다. 이상한 사람과 함께 encounters, 맞닥뜨림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고요. 낯선 사람들과 맞닥뜨린 사람들은요. encounters, 그죠? 더 이상 no limited, 제한되지 않는다. to, 방향으로 알려주고 있죠? 어떤 추가입니다. occasional, 종종 추가, 새로운 어떤 wedding에서 나오죠. 그러니까 새롭게 결혼한 신혼부부들과 같은 사람들로 addition, 제한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collective hearth 했더니 이거 여기 나와 있죠. 공동 부엌.
공동 부엌에서 결혼하면 같이 살림을 꾸리고 같이 식사를 뭐 만들었던 그런 어떤 역사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공동 부엌에서 새로 온 신혼 부부들의 어떤 갖고 와서 같이 요리하는 그런 추가적인 종종 나타나는 그런 걸로 제한되는 게 아니고 but 이렇게 되겠죠. 이제는 constitute, 제정, 만들다. 그래서 constitution 하면 우리 헌법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만들다라는 뜻이에요. 제정한다. 어떤 recurring condition, 조건인데 매일매일 그 다음에 여기서는 recur, 다시 초래하다, 반복되다라는 뜻입니다. recur, right? 그래서 데일리 라이프에서 계속해서 어떤 초래되어지는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이러한 상황들을, 컨디션을 만들게 되어진다라는 뜻이죠. 이루어지고 맞닥뜨리게 된다. People move in and out of the city, coming and leaving as new opportunities opened up. 네, 쉽죠? 사람들은 오고 갑니다. 이 도시 안에서요. 그리고 오고 또 떠나죠. 새로운 기회가 어떻게 열리면요. 이사 왔다 갔다 하는 거죠. As they worked, played, and shopped, urban residents has to constantly update their roster of relationships. 그들이 일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played 하면 그 영어 생활이든 뭐든 이렇게 거기서 즐기고 샵을 하면 그러면 도시에 있는 거주자들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뭐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그들의 어떤 관계에 대한 명부를요. 그래서 이제 특히나 관광지에 있는 사람들, 관광지에 사는 거주자들은 그것 때문에 어떤 수익도 벌고 이득도 있지만 거기에 대한 받는 스트레스도 또 있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들어갈 것은 뭡니까? unfamiliarity. 그래서 익숙하지 않음, 친숙하지 않음에 관한 것이 바로 인간관계에 측정할 수 있는 수단이 되었다.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괜찮았습니다. 그죠? 고대 대도시에서 했던 인간관계의 변화에 관한 얘기를 했으니까요. 여기까지 풀어보고 32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32번입니다. 이것도 빈칸 추론 부분이고요. 쉽지 않아 보이죠? 길이면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딱 봤을 때 그래서 느껴지는 포스가 느껴지죠. 무엇보다 1번부터 5번까지를 보니까 여기서 또 그만큼 그래서 지문만큼은 아니더라도 꽤나 긴 우리가 답을 또 찾아내기 위한 해석을 또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치사 접속사 잘 끊어서 우리가 조금 더 수고로움을 덜어보도록 하겠습니다. bigger, 변변찮은 이란 뜻이 있고요. 그다음에 project 하면 우리가 던지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projective technique 하면 투사법, 즉 심리 상태를 조사하는 방법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건 뭐냐? 일반적인 설문조사를 진행할 경우 응답하는 사람들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응답만 제공하기 때문에 아, 이거일 거야. 내 마음은 이게 아닌데 저거일 거야. 라고 생각해서 그 정확한 답을 얻기 어렵다고 판단할 때 사용하는 기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 응답자의 내적 동기나 믿음, 태도 등을 표현하도록 유도한 심리학적 기법이다. 라고 알면 되겠습니다. 자, 해석을 한번 해보겠고요. 그 이야기인데요. behind the launch. 어떤 우리가 론칭한다고 하죠. 뭔가 이렇게 도입하고 게시하는 거죠. 첫 번째 케이크 믹스 파우더의 그 게시하는 것의 그 이야기에는 이야기는 하나의 정말 예가 된대요. 완벽한 예가 됩니다. 그래서 post rationalization. 사후 합리화라는 것입니다. 사후 합리화라는 게 이제 얘기를 하고 그걸 풀어가겠죠. 왜냐면 이거의 자체를 우리가 아는 사람들은 또 전문가들 외에는 잘 모르니까 그것에 관한 어떤 예시와 그다음에 definition을 설명하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답을 도출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겁니다. 어떤 결과로서요. 무의식적인 소비자들의 태도의 결과로서 사후 합리화의 완벽한 예를 보여주는 게 바로 케이크 믹스 파우더가 처음 나왔을 때, 론치했을 때의 얘기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상품은요, 어떤 in question 하니까요, 그 의문, 그죠? 이 의문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그 의문성을 가지고 있는 이 상품은요, started up. 시작을 했습니다. 매우 되게 빈약한, 변변찮은 판매로, 저조한 판매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 상품은요. 그리고 during marketing research, 마케팅 연구하는 동안, 조사하는 동안요, 소비자들은 지적했습니다. 뭘 지적했을까요? 이 상품의 장점에 관한 거죠. 빠르고 그 다음에 준비하기 쉽다라는 얘기를 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뭐 했대요? But also 언급하기를요. 인공적인 맛이 나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used this 이것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used this 인공적인 맛을 사용합니다. 그 설명하기 위해서요. 왜?
그들이 흥미가 없는지, 그리고 그것을 왜 사지 않는지에 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이 인공적인 맛이 나요라는 것을 사용한다는 얘기죠. 아, 빠르고 간편해요. 근데요, 전 잘 사용 안 해요. 왜냐하면 좀 맛이 인공적인 맛이 나거든요. 라는 어떤 부정적인 얘기를 동시에 한다는 얘기죠. 하지만, 반대말, 하지만이라는 이 however 정말 중요해요. 일단 once, 했더니 그들은 이렇게 했더라라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여기 demonstrating 했으니까 뭔가 뭐뭐 하면서 분사 구문이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소비자들이 맛봤어요. 그 케이크를요. 알지 못한 채 대절을. 그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케이크 믹스로요. 그래서 블라인드 테스트. 눈을 감고, 그죠? 그 맛이 이게 케이크, 인공 케이크로 만들었는지 아니는지, 케이크 믹스로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 모른 채 맛을 봤고요. 그들은 differentiated, 즉 그러니까 구별할 수 없었습니다. between A and B 사이에서요. 이렇게 되겠죠? 케이크인데요. 케이크 믹스로 만든 케이크와 그다음에 the one, 여기서는 우리 대명사 썼죠? made in traditional way. 그러니까 전통적인 방식으로 만든 케이크와의 차이를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니까 몰랐다는 얘기예요. 이 맛이 이 맛인가 저 맛이 이 맛인가 모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demonstrating, 결과적으로 증명하게 되었다. 대절을 또 증명하게 되대요. 진짜 문제는 사실상 맛이 아니었던 거예요. 맛이 아니야. 이거 맛 괜찮은데 근데 인공색소 섞여 있어요라고 사람들이 그냥 자기의 본심 또 자기 어떤 내면에 있는 말과는 반대되는 말을 다른 얘기를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projective technique, 어떤 투사법이라는 것은 심리 상태를 조사하는 방법이 되겠네요. 이 투사법이라는 것이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뭘 보여줬을까요? That, 투사법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어떤 사실인데요. underline, 그 기저부에 빨린 근본적인 어떤 요소, 사실은요. 근데 그거를 만들었다라고 동사가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분사 구문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 봤더니 뭔가 동사로 보여지는 게 was 같은 것들 보이네요. 어렵게 만드는 요소네요. 그죠? 뭐 housewife들이 투 부정사의 who 플러스 목적격, 주어. 상품을 받아들이고 수락하는 것, 그죠? 받아들이고 허락하는 것, 허락하는 것에 어려움을 만드는 기저에 깔린 근본적인 요소는 was, 이게 동사가 되는 거죠. 그죠? 그들의 무의식적인 믿음 때문이었다는 얘기예요. 믿음인데 something as special as a cake. 케이크로서 특별한 어떤 것은 그들의 가족을 위해서 요구되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시간과 노력이 돼야지 이렇게 5분, 10분 만에 뚝딱 만드는 케이크는 진짜 케이크 아니야. 그건 진짜 케이크 맛이 아니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공적인 맛이라는 의견은 사실은 전형적인 사후, 그 다음에 뭐가 되겠습니까? 네, 사후 합리화의 예가 된다.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그거 안 좋아. 왜? 이러이러한 어떤 내 감정적인 또는 다른 어떤 상황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후 합리화라는 거는 행동이나 태도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선택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그걸 정당화하기 위해서 적당한 이유를 만드는 것을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강한 어떤 저항이 있다. 공격적 마케팅에 관한 얘기 아니고요. 그다음 뭘 위한 거예요? 충동 구매에 관한 얘기 안 나왔습니다. 주요한 가장 깔린 이유 아니죠. 주요한 이유 아니고요. 마케팅 연구에 있어서의 불합리한 어떤 증오에 관한 얘기도 아니에요. 그다음에 상품을 향한, 그다음에 부정적인 어떤 암시적인 태도, 상품을 향한 어떤 암시적인 태도, 부정적인 암시적인 태도. 그것에 관한 사후, 그거는 뭐가 된다? 합리화의 전형적인 얘기가 된다. 상품이 있는데 그것에 관해서 부정적인 어떤 합리화, 그죠? 암시적인 태도, 답이 4번이 될 것 같은데 5번까지 읽어볼게요. illogical, 그러니까 논리적이지 않은 비논리적인 어떤 myth 하면 우리가 뭐가 되겠습니까? 허구가 되겠죠. 상품에 있어서 그 신뢰를 쌓는 것에 관한 합리적이지 않은 비합리적인 어떤 허구, 이렇게 되니까요. 이것도 아니게 됐죠. 그래서 여기서는 부정적인 태도를 갖긴 하는데 그게 어떤 상품을 향한 그다음에 암시적인 태도가 되고 그것을 바로 그 이후에 사후 합리화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해석하는 것까진 괜찮았는데 1번부터 5번까지 문제를 뽑아내는 게 답을 도출해내는 게 좀 어려웠던 문제이긴 해요. 하지만 잘 보면 마케팅이라든가 충동구매라든가 마케팅 조사의 증오에 관한 얘기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어떤 신뢰를 쌓는 데 있어서의 어떤 허구,
비논리적인 어떤 허구성에 관한 얘기도 더 아니겠죠. 그죠? 터무니없는 믿음. 이런 거. 이것도 아니니까 답이 4번밖에 될 수 없습니다. 자, 32번까지 풀었습니다. 33번 연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추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만치 않은 문제들이 연이어 나오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만큼 또 실력이 쌓인다 생각을 하고요. thermal regulate 해갖고 우리 체온을 조절하다라는 뜻의 어떤 합성어일 뿐이에요. 그래서 체온을 조절하다. thermal regulate까지 한번 보시고요. 1번부터 5번까지 해석하는데 우리가 좀 공을 들여야 됩니다. 그 전에 해석을 먼저 해보고요. 전체 지문을 해석을 해보고 거기에 맞는 답을 또 한번 집중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진화해 왔습니다. 다양한 어떤 진화시켜 왔다는 얘기죠. 목적어가 있으니까 다양한 어떤 mechanism, 기제, 방식이란 뜻입니다. mechanic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어떤 하나의 방식이란 모드가 되겠죠. 다양한 방식 기제를 진화시켜 왔죠. 뭘 위해서요? 몸의 체온을 조절하기 위해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물을 마시거나 땀을 흘리는 것은 우리를 체온하게 해주고 좀 낮춰주고 체온을 그리고 또 뭐 할 수 있습니다. as can sending blood 또 뭐 하는 것과 같대요. 그게요. as 뭐뭐와 같다라는 뜻이 되겠죠. 피를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피부의 어떤 표면에 피를 보내는 것과 같이 땀이라는 것은 우리를 뭐 하게 해줄 수 있습니까? 몸을 식히게 할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When we need to warm up 우리가 좀 따뜻해질 필요가 있을 때에는 the hairs on the surface 표면에 있는 어떤 우리의 털들이 되겠죠. 우리 피부에 있는 표면에 있는 피부에 있는 털들이 stand on end 네, 바짝 쓰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trapping 가두게 됩니다. A layer of warmer air 따뜻한 공기의 층이 되겠네요. 따뜻한 공기의 layer 층들을 가두기 위해서 털들이 바짝 쓰게 되는 거죠. close to the body 몸 가까이요. 그리고 and in extreme cases 극도의 경우에는 our muscles may begin 우리의 어떤 muscle 근육이라는 것이 뭐 하게 된대요? contract 하기 시작한대요. 수축한다고 합니다. 나도 모르게 voluntarily 하면 자발적으로인데 나도 모르게 의식적으로 우리가 떨 때 이제 우리가 떨면서 그 근육을 뭐 한다? 수축시키더라 이렇게 되겠죠. 열을 가두게 되나 봐요. astonishingly 놀랄 정도로 사회적인 어떤 군집 생활을 하는 곤충들, 군집 곤충들은요. 또한 thermal regulate in this way. 체온을 조절하게 된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요. 근데 사회적으로 있는 사회생활을 하는 곤충들의 무리들이 되겠죠. 요 아이들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최고로 그러니까 여기서 잘 연구되어진 경우가 바로 꿀벌이 되겠는데요. 그 꿀벌에서 뜨거운 날씨에 몇몇 일벌들은요. 그 다음에 임무를 갖게 됩니다. 뭘 갖게 된대요? role of bringing water. 물을 그 다음에 hive, 벌집에 가져다 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spraying 그것을 뿌리게 되는 겁니다. over the comb. 우리 comb 하면 벌집이 되겠죠. 벌집에 뿌리는 거예요. allowing A to B. 네, 수증기가 뭐 할 수 있도록 시원하게 식힐 수 있도록요. 벌집을요. from within. 그 안에서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군집들이 땀을 흘리게 되면서 열이 식혀지게 되죠. 땀을 흘리면 우리 열과 함께 땀이 발산이 되니까요. 또 여름에는요. 만약에 언제 하던데요. 이 하이브가요. 벌집이 좀 너무 추워지게 되면 다른 일벌들은요. 뭘 행동한대요? 근육을 막 떤대요. 그들의 몸에서요. 그래서 vibrating 뭐 하면서 그들의 어떤 비행할 수 있는 근육들을 빠르게 진동시키게 되는 거죠. 열을 발산하기 위해서 근육들을 빠르게 움직이면서 진동함으로써 그 몸에서 근육들을 떨면서 얘네들이 활동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to power to power이라고 나와 있겠죠. 그 다음에 to power 하기 위해서 이런 에너제틱하게 여기어지는 활동들에 힘을 주기 위해서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목적을 나타내네요. 이렇게 에너제틱하게 요구되어지는 활동에 그 다음에 power 힘을 넣기 위해서 other bees in the colony 다른 여기에 있는 군집에 있는 다른 비들은요. 셔틀한다는 거 우리가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죠. 실어 날르다, 운송하다 이런 뜻이죠. 꿀을요 back and forth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 다음에 운송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To fuel the heater bees
열을 내는 벌들에게 연료를, 즉 그네들에게 음식을 먹이기 위해서 이렇게 허니비를 꿀을 왔다 갔다 이동시켜 준다는 얘기죠. 조달해 준다는 얘기가 됩니다. In both multicellular bodies, 어떤 다세포의 몸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리고 어떤 겁니까? 사회적인 어떤 동물의 군집, 사회적인 어떤 곤충들의 그 세계에 들어있는 애들은요, constituent parts, 어떤 만들어진 부분들, 그러니까 여기서는 구조화된 것들이 있죠. constituent 하면 구성 요소가 되니까요. 이런 구성 요소라는 게 혼자만 있는 게 아니고 군집이다라는 colony라는 단어, 그룹이다라는 말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1번부터 해석해 보겠습니다. modify 하면 우리가 변화시키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죠? 수정하다, 우리 모두에 따라서 바뀐다고 하잖아요. 수정합니다. 그들의 반응을, 뭐예요? 어떤 임무의 어려움에 의지해서, 어려움에 따라서 반응한다. 그래서 자신의 반응을 수정하는 겁니다. 어려움에 따라서 수정하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bear adaptation. 보유하고 있다, 갖고 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adaptation, 적응력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더 좋은, 더 나은 선의,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더 큰 이익을 그 다음에 촉진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어떤 설계된 적응성을 가지고 있더라. 맞죠? 군집 생활을 하기 때문에 더 큰 선의를 위해서 꿀벌들이 뭐 여기서 물을 길어 나른다든가, 그 다음에 여기서도 또 열을 내기 위해서 진동을 하는 아이들이 히럴비라는 애들도 있고요. 걔네들에게 열량을 공급해주기 위한 셔틀 허니비도 있잖아요. 더 큰 선의, 그 다음에 더 큰 이익을 촉진시키기 위해 디자인되어지는 그런 적응 가능성을 더 가지고 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갖고 있습니다. 활동적이고 수동적인 어떤 방어 기제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요. against, 뭐에 반합니까? 어떤 원리나 원칙에 반하는데, 책임이라는 것에 관한 정당한 공유의 원칙에서 반한다? 누구는 열심히 일 안 하고 누구는 열심히 계속 일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죠. Find a new stimuli, 새로운 자극제를 찾는다. 뭐 하기 위해서? 더 효율적이면서도 생산적이기 위한 새로운 자극제를 찾는다. 지금 자극제를 찾는 얘기는 하지 않고 있죠. 뭔가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5번이 답이 되겠다라고 해서 뽑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보단 군집 생활을 하는 아이들 중에서도 이 B가 그다음에 더 나은 이득을 위해서, 촉진하기 위해서 디자인되어져서 누구는 어떤 역할을 하고 저거는 다른 역할을 하는 것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34번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간추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간이란 무엇일까요? Here's a concept. 하나의 어떤 개념이 있는데요. We all think we understand. 우리 모두가 이해하는 어떤 개념이 있는데요. And 그리고 그것은 one that physics requires. 또 하나가 있는데 물리학자들이 요구하는 어떤 개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Right? And yet, 그러나 both ordinary folks and physicists, 즉 평범한 folks, 사람들이나 물리학자들은요, would be hard pressed, 압박받을 거예요 라는 뜻이 되겠죠. 이거는 애를 먹다라는 뜻입니다. 즉 압박받는다, to tell us, 우리에게 말하는 데 있어서요, what exactly time is, 진짜 시간이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얘기하는 것에 있어서 좀 애를 먹을 것이다, 압박받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자, notice that, 대절을 좀 알아봅시다. To define time in terms of hours. 뭐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겠죠? To define. 여기까지네요. 이게 그 투부정사 명사적 용법이 되겠네요. 시간을 정의하는 것. 어떤 관점에서요? 어떤 hours, 시간이나 분, 그리고 초로서 시간을 정의하는 것은 is to mistake,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으로서 보어가 나오고 아까는 명사 자리, 주어 자리에 들어갔네요. 실수하는 것과 같아요. 시간의 unit을, 그 다음에 for what, 그것들, 그러니까 unit을 for what they measure, 그걸 측정하는 것으로, 걔네들을 측정하는 것으로 시간의 unit을 갖는 것은, 그것으로 시간을 정의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it would be like defining space. 그건 뭐와 같습니까? 공간을 정의하는 건데요. 미터나 야드로 정의하는 거죠. 여기 되게 특별한 공간이야. 내가 생일 잔치를 했던 공간이야. 이런 뜻이 아니라, 이 공간은 되게 특별한 공간이야. 뭐 108m 평방미터에 뭐 어디 몇 평이고 이런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숫자로만 측정할 수 있는 건 아니란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pace is measured. 얘네들은 측정되어진 거죠. 정확한 동등한 어떤 정확성을 가지고 미터나 야드를 가지고 객관성을 가지고 측정될 수 있지만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We ask. 물어보는 거죠. 어떤 것이 정확한 방법인지 공간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요. The answer, of course, 물론 그 질문은 is that there is no uniquely correct set of units. 독특하게 정확한 어느 일련의 어떤 유닛, 그 규칙들이라든가 유니트의 세트는 없다는 얘기죠. 공간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요. 그래서 yard라든가 미터라는 거는 동등하게 잘 적용이 되지만 by the same token, 즉 똑같은 방식으로 이런 뜻이 되겠죠. 같은 이유로, 같은 토큰으로, 같은 이유로 neither can be said to define. 그렇기 때문에 둘 다 정의 내려질 수는 없거나 그 다음에 그 공간을 constitute, 구성할 수는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간과도 같이 접목이 된다는 얘기죠. 시간에도 같이 적용이 된다. 즉 같은 평수의 땅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우리 집이고 저쪽은 내가 뭐 다른 집이다. 그러면 이 두 공간은 내가 생각하는 공간과 이웃 생각하는 공간이 전혀 다른 공간이 되는 거죠. 똑같은 평수의 뭐 아파트나 집이라 할지라도요. 그래서 똑같은 어떤 것들이 시간에도 갑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해피한 시간이었겠지만 어떤 사람한테 되게 새드한 시간이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불행한 시간일 수도 있는 거죠. 그 공간의 개념이 다른 거죠. 그다음에 centuries, 뭐 세기라든가 그다음에 수백만 해는 밀레니아 같은 세기 같은 거는요. 밀레니아와 같은 것들은요. 천년이 되겠죠? 천년과 같은 것들은 그냥 다른 양일 뿐이죠. 똑같은 어떤 것들, 즉 같은 것에 대한 다른 양일 뿐입니다. 그래서 and it's that thing, 바로 시간. 근데 그것이 다른 양으로 온다는 것은 we want a definition of. 우리가 지금 정의를 내리는 거죠. 그죠? 시간이 같은 지속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지속은 그냥 시간의 흐름일 뿐이에요. Right? 그래서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시간은 어떤 지속의 개념이다. 하지만 그 지속이라는 것은 그냥 시간의 하나의 passage, 흐름일 뿐이다. 하나의 어떤 통로일 뿐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의 결정은 그렇기 때문에 시간의 어떤 객관성인 초단위라든가 세기라든가 천년의 단위 같은 것들이 아니라 presuppose, 가정하게 된다고 합니다. 가정하고 전제합니다. 바로 어떤 방법이에요? 우리가 정의 내리는 그 방향대로 전제를 하게 된다. 1번이 답인데 2번도 한번 보겠습니다. 다룬다. 그 존재를 뭐만큼이나 독특한 만큼이나 다루고 있다. 독특함을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했지 존재를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그죠? 그다음에 어떤 시작하고 있다. 그 과학이 비과학과 구별하는 것을 시작한다? 아니죠. 진화에 따라 유연하게 뭘 따라서 어떤 기술적인 발전에 따라서 아니고요. 요한다 우리에게 가장 정확한 측정하는 것에 대한 어떤 determine, 결정을 요한다? 아니죠. 전제로 합니다. 그죠? presuppose, 가정하게 하는 거예요. 바로 그 방식인데 우리가 결정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정의 내리는 것에 따라서 그 방향을 전제로 한다. 답은 1번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2번, 3번, 4번. 이게 쉽지는 않지만 2번, 3번, 4번을 차례대로 해석을 해보면 1번이 답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문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35번입니다. 다음 그래서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 찾는 거고요. 자, 세 개 단어 한번 참고 단어까지 같이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eraser, erase, 지우다라는 뜻이 있죠. eradicate, 지우다라는 뜻. 그다음에 뭔가 침식되다 이런 단어가 있고요. coal이라는 게 어떤 석탄이라는 뜻이지만 coalesce 하면은 여기서 함께 합체하다라는 뜻이라는 거 알고 계십시다. 그다음에 메타모피즘, 우리가 morphism이라는 건 more이라는 게 변화되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메타모피즘 해서 변성작용, 뭔가 변화하는 작용이다라고 그래서 성질이 변하는 것이다라고 알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if you look closely, 여러분이 자세하게 보게 되면요, at 어디입니까? imposing peak 하면은 피크라는 건 우리 봉우리가 되겠죠. 그죠? 봉우리인데 impose, 눈길이 가는입니다. 계속 포즈하게 되는, 눈이 계속 멈춰지게 되는 그 봉우리를 보게 되면요. in the Rocky Mountain이나 아니면 알프스에 있는 그런 어떤 봉우리들을 보게 되면 자세하게 another aspect of Earth history, 또 다른 어떤 관점인데 양상입니다. 지구 역사의 관점이 snap into focus.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snap 하면 강타다, 치다 이런 뜻이 있잖아요. 네, focus, 집중하게 된다. 갑자기 펑 하고서는 이목을 끌게 될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초점을 맞출 수 있겠다 이런 뜻이 됩니다.
다시 한번 보면 여러분들이 봉우리를 산에 그죠? 그러면은 여러분 새로운 관점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역사에 있어서 뭔가 집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Their tooth-like shapes. 그들의 이빨과 같이 뾰족뾰족한 모양은 don't reflect the deposition. 우리 deposition 하면은 이건 뭐가 되겠어요? 네, 퇴적이란 뜻이 있죠. deposit 하면 예금하다, 축적하다라는 뜻이죠. 뭔가 축적되어지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는 퇴적 작용을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이빨가 뾰족뾰족했다는 건 뭔가 깎여 나가고 거기서 남은 아이들이 뾰족해진 거죠. On the contrary, 반대로 they are being sculpted. 그들은요, 조각되어진 거죠. by, 뭐에 의해서요? 어떤 침식이라는 것에 의해서, 그리고 physical, 물리적으로, 그리고 화학적인 어떤 반응에 의해서, 과정에 의해서. that, 그 과정들은 wear away. wear 하면 우리 입다는 뜻이지만 소모하다. wear away. 그래서 얘네는요, 침식시키는 거예요. 바위를 깎아내리고. eradicating their stories. 여기서 story는 층이 되겠죠. 층. 그래서 층들을 그래서 여기서 뭐다 닳게 하면서 침식에 의해서 조각된 것들이 있다. 조각되어져 있다. 이렇게 되겠죠. 조각되고 있다. 비빙 이렇게 되니까요. 비빙 삐삐의 진행형 수동태가 되겠죠. Earth writes its history. 그래서 지구는요 역사를 씁니다. With one hand 한쪽 손에는 되게 은유적인 표현이죠. 그리고 erase it 지웁니다. 다른 하나에는. 하나는 역사를 쓰면서 또 하나는 계속 지워나가고 있다는 얘기죠. And we go further back in time.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eraser, 이 지운다는 침식이라는 것이 gains the upper hand. 위쪽 손을 들었다. 그러니까 우위를 더 점한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뭔가 쌓는 것도 있겠지만 거기서 깎아 내려가지고 남는 것. 그것들이 우위를 점한다라는 표현을 가졌습니다. 1번 괜찮았습니다. 침식에 의한 것. 왜? 여기서는 deposition, 여기서는 퇴적작용이라는 것이 반영하지 않고 침식에 의해서 이뤄진다라고 해서 그걸 뒷받침하는 은유적 표현이 나왔지요. 2번 보겠습니다. 우리 지구는요, collapsed. 네, collapsed some 4.54 billion years ago. 여기서 합체하다는 뜻으로 여기 나왔죠. 45억 4천만 년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죠? 형성이 되고 합체가 되었어요. 하지만 그러나 지구의 가장 오래된 바위 암석은요. 거슬러 올라갑니다. 오직 언제요? 네, 40억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뿐이에요. 나머지 5억 4천은 어디 갔을까요? 얘기를 하는 거죠. 다 깎여 나갔다는 얘기가 될 수 있겠죠. Other rocks, 거슬림 없이 계속 읽혀지고 있죠. 오래된 바위들은요, must have existed. 네, 더 오래된 바위들은 존재함에 틀림없지만 they've been eroded away. 네, 어떻게 됐대요? 침식되어졌다. eroded, 침식되어지거나 또는 were buried, 매장당해서 transform, 변형됐을 겁니다. through metamorphism, 변성작용에 의해 into unrecognizable form, 인식되지 못하는 형태로 바뀌어졌을 거예요. 됐습니다. 3번까지. 있겠지만 45억 4천 년에 이어지지만 바위는 40억 년 전에 불과하고 그 기존 뒤에 있는 것도 존재했겠지만 여러 가지 작용에 의해서 우리가 볼 수 없고 인지할 수 없다라는 얘기가 이어지고 있죠. 자, 4번 볼게요. 지구의 역사를 이해하는 것은 helps us. 도와줍니다. 갑자기 지금 침식에 관한 얘기, 역사에 있어서 어떤 퇴적과 침식에 있어서의 어떤 중요성, 그다음에 침식에 관한 얘기가 포커스가 되고 있는데 갑자기 지구의 역사를 이해하는 것은 도와준다. 평가하고 또 appreciate,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뭘 이해할까요? 산이라든가 아니면은 바다라든가 나무라든가 동물들,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왔는지, 우리에게 어떻게 생겼는지 이해하게 도와준다. Not to mention 하면은 수거죠. 뭐뭐는 언급할 것도 없이, 뭐뭐는 당연하듯이, 뭐뭐는 말할 것도 없이 이런 뜻이죠. 뭐 골드라든가 다이아몬드라든가 석탄, 오일 이런 것들이 and the very air we breathe. 바로 우리가 숨을 쉬는 공기들까지도 당연하고 이런 것들도 물론이고 그다음에 이러한 모든 자연환경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우리에게 어떻게 생겨나게 됐는지 도와주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거는 이해가 여기 지금 물의 흐름과 맞지 않죠. 자, 그래서 4번이 될 것 같습니다. 5번 한번 보겠습니다. A few, 약간의 것들이 may still lie,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In some remote Canadian or Siberian hillside. 캐나다나
아니면 시베리아의 어떤 언덕에 아직도 매장되어 있었겠죠. waiting to be recognized. 인식되어지기, 우리에게 발견되기를 기다리면서요. Largely, 대략, the first 600 million years of Earth history. 그러니까 6억 년 전에, 그죠? 지구의 역사라는 것은, 그 다음에 우리 constitute 하면 우리 구성하다 이런 뜻이 있죠. 우리 지구의 dark age라고 하는 어둠의 시대, 암흑 시대를 만들어냈다, 형성했다 해서 아까 없어진, 그죠? 침식되어지거나 변성작용으로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시대에 관해서 얘기를 5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 풀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2과의 2회 3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 A, B, C 순서대로 나열해 보죠. 자, 비전문가라는 뜻으로 lay person, 이 lay라는 게 원래는 놓여져 있는 lie, lay, lay인에서 나오는 단어인데 그래서 무엇을 놓다라는 뜻도 있지만 그냥 놓여진, 평범한, 비전문가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을 얘기하기도 해요. artisan 하면 기능을 보유한 사람, 뭔가 예술가적 기질이 있는 장인들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자, 문제. The problem with comparing language. 우리 compare A with B가 되겠죠? compare A with B. 구문이 될 텐데요. 비교를 하는 거죠. 언어를, 그 다음에 spider web spinning. 그 거미들이 줄을 짜는 거죠. 거미줄을 짓고 그 다음 짜는 것에 있어서의 비교에 있어서의 문제는 이렇게 되겠죠. 문제인데 비교하는 거죠. 언어를요. 거미줄 짜는 것과 비교하는 것은요. 대절이라는 문제가 있다. 언어는 just isn't instinct. 그러니까 그냥 본능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본능, 우리 원래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Not in the sense of the term. 어떤 용어의 관점에서 받아들여서도 안 된대요. Used by layperson. 그냥 우리가 비전문가라든가 또는 nor as used by the scientist. 과학자들에 의해서 사용되어지는 어떤 용어의 관점에서도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본능적인 게 아니다. 본질적인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그럼 비교가 될까요? 자, 인간은 우리 우선 B부터 한번 볼까요? 인간의 언어는 다음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emerge 하지 않아요. 이러한 방식이라는 게 지금 나와 있지 않죠. A도 볼까요? 게다가 언어라는 것은 언어 노출이라는 것은 must take place 일어나야 합니다. 어디서? normal human social cultural context 인간의 사회 문화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그래서 다양한 명확하게 다양성을 결과로 나타내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요. 뭔가 조금 이것도 좀 먼저 너무 서두른 감이 있는데 이런 뜻이 있고요. 근데 spider web spinning 그러니까 거미줄을 짓는 것은 다른 본능적인 행동과 같이 그다음에 emerges 나타납니다. 발전적으로요. without instruction 어떤 지시나 가르침 없이요. 또는 어떤 input 없이요. 또는 interference from any other members of a given species. 네, 여기서 다른 멤버들로부터의 어떤 간섭이라든가 input, 관여라든가 지시사항 없이 그냥 본능적으로 developmentally 점차적으로 개발되어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spider, spin, web이라는 것은요. 얘네들은요. 이거 어떻게 된대요? spider는 spin webs 하는 거죠. 이게 여기까지 끊는 거죠. 거미들은 spin, 돌립니다. 거미줄을 만듭니다. whether, 뭐 하든지 아니든지 이렇게 되겠네요. They are exposed, 노출되든 누구에게? 그 거미는 거미인데 그 기능을 가진 것, 거미줄을 짜는 거미가 되겠죠. 이 거미줄을 짤 줄 아는 거미들, 장인처럼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미들에게 노출되던 아니던 간에 거미들은 거미줄을 짤 수 있다.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봤더니 인간의 언어는 그 다음에 그러한 방식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본능이 원래 내재되어져 있어서 그게 발현되고 개발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로 C 다음에 B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죠? C 다음에 B는 맞습니다. 그래서 언어에서의 노출은 요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언어에 있어서는 지시나 아니면 인풋이라든가 아니면 관여가 들어가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반대로 지금 비교 분석하고 있죠. And not any old input will do. 그냥 오래된 인풋만 돼서는 안 되고요. There has to be lots of it. 많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시간이 걸려야 되면서 그다음에 얘가 언어가 그래서
개발될 수 있는 어떤 시간적인 요소가 계속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A로 한번 가볼까요? 게다가 그래서 언어가 나왔고 게다가 언어의 노출에 관한 얘기가 나와야 되니까 여기 다음에 A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언어의 노출은요, 일어나야 됩니다. 어떤 평범한 인간의 사회적 문화 관점에서요. 그래서 어떤 결과? 명확한 다양성을 갖게 됩니다. 어린아이들은 자라는데 grow up, 자랍니다. 어떤 엄마의 언어를 말하면서요. 그리고 carers, community, 그러니까 보살피는 사람이라든가 계속 연결되어 있죠. 공동체의 언어를 배우게 되는 거죠. 말하게 되는 겁니다. Which they live, 그들이 사는 공동체가 되겠죠. A child exposed, 아이는 노출합니다가 아니고 노출되어지는 거겠죠. West African language, 올로프라고 하나 봐요. 서부, 그다음에 서쪽 아프리카 언어의 올로프로부터 노출된 아이는 will grow up speaking, 자라서 올로프를 얘기하게 될 거고요. while 반면에 롬바디라고 하는 노던 이탈리아에서 살고 있는 아이는요, 결국엔 롬바드 언어를 말하게 될 것이다 라는 환경적인 부분도 매우 중요하다. 인풋을 계속 지속적으로 받아야 되더라. 그래서 C, B, A 답이 어디 있나요? C, B, A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예, 여러분 37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거 계속 36번에 이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 개의 단어, 참고 단어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domicile, 집, 거주지 한번 보시고요. cliché, 상투적인 어떤 문구, 그냥 진부한 언어란 뜻이 있고 너무 많이 쓰여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감흥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표현들을 얘기하겠죠. 그다음에 upheaval, 해서 격변, 뭔가가 과도하게 변하는 것들, 우리 주변에서 되게 빠르게 변하는 것들, 혼란스러운 상황, 이런 것들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each day, 우리 매번 we are flooded, 우리는 넘쳐나게 됩니다. examples, 예로인데요. 예인데 redescribing something, 뭔가를 재정비, 그죠? 다시 정의 내리는 것으로 것의 어떤 우리는 항상 홍수로 넘쳐난다는 뜻이죠. 하나의 원 도메인 영역에서 또 다른 영역의 이름으로, 그죠? 또 다른 영역의 이름이라는 것에서 또 하나의 단어, 하나의 어떤 영역을 우리가 다시 정의 내리는 예로서 넘쳐나게 됩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To clarify,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죠. 또는 advance our thinking, 우리의 생각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어떤 생각에 대해서 그걸 명확하게 하거나 또는 그걸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떤 또 다른 영역의 것을 이 한 영역의 또 다른 영역이라는 어떤 언어를 관점을 가지고 그거를 다시 재정의 내리는 예로 우리는 그런 예들이 정말 많이 있다 주변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For example, in her life is a house of cards. 이 표현 많이 썼죠. 그래서 그녀의 삶은 카드로 지어진 집이었다 라고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나요? 그랬을 때 우리는 인식을 하는데요. 뭐? Using playing cards to create their domicile. 그러니까 집을 만들기 위해서 카드를 사용한다는 것은 하나의 어떤 fragile enterprise, 그러니까 아주 약한 깨지기 쉬운 어떤 계획이나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enterprise 계획 또는 사업. 왜냐면 house는요. 보통 frequently falls apart. 네, 무너지기 때문이죠. 그런 어떤 이 집은요. slightest breeze. 아주 적은 미풍에도 그리고 notch from our fingers. notch는 우리가 훅 밀다란 뜻이죠. 쿡 찌르다란 뜻입니다. 우리의 손가락으로 쿡 찌르거나 or vibration in the room. 방의 어떤 미세한 진동과 같은 것에도 이 집은 카드로 만들어진 집은요. 다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그 결과 우리는 궁금하다. 이게 은유인가? 은유인가? 그죠? 네, 좋은 은유가 될 수 있는가? it may be. 그럴 수도 있다. 만약에 우리가 클리셰라는 거, 진부한 말을 듣지 않는다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클리셰. 그 다음에 우리는 더 나은 비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은 우리의 생각을 더 발전시켜 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표현이 됐고요. B 한번 넘어갈게요. 이거 중요합니다. 그죠? 비슷할 수 있습니다. To the chaotic relationships. 그러니까 어떤 혼란스러운 이런 뜻이 되겠죠? 혼란스러운 관계나 그 다음에 economic upheaval, 경제적인 어떤 격변과도 비슷할 수 있습니다. In person's life, 그 사람 삶에 있어서요. 그래서 each one, 그 각각의 것들은 위협을 하겠죠. To knock the entire enterprise, 전체 어떤 계획이나 사업을 disarray, 혼란이나 혼동으로 빠뜨릴 위험까지 가지고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you may also notice. 여러분들 또 알아차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요. 이것이라는 게 뭐가 되겠어요? 아까 말했던 그 House of Cards였다라고 하는 그 은유가 그 삶에 있어서 한 사람의 삶에 있어서의 이런 어떤 불안감이나 아니면은 격변이라든가 그다음에 안 좋은 일들이 있을 수 있고 그것이 결국에는 뭐 할 수 있다? 이런 어떤 사업이라든가 계획들을 disarray 부정한 것으로 그다음에 힘든 것으로 빠뜨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알아차릴 수 있을 거예요. metaphor, 은유라는 것이 사실은 진부한 표현이 되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it is used so purposefully 하면은 우리 되게 만연하다는 뜻입니다. 되게 사용이 많이 되고 있어서요. 더 이상 fresh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신선하고 새롭게 느끼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을 읽는 사람에겐요. 자, C까지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그다음에 tenure, mastery, 그다음에 slab ratio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냐? 여러분의 청중을 알아라. 갑자기 뜬금없이. 그러니까 C는 진짜 아닐 것 같아요. 그죠? C는 아닐 것 같고 여러분의 청중을 아세요. 어떤 skillful 하면은 능력이 있는 아니면 여기서 기술적인 어떤 비교는 다른 용어에 관해서 비교는 일단 enable A to B 구문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힘을 그러니까 은유의 파워를 우리가 더 뭐 할까 개발시킬 수 있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얘기를 듣겠죠. 갑자기 지금 은유의 힘에 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까 말했듯이 은유의 힘? 지금 얘가 먼저 나올 수가, 이거 C부터 먼저 나올 수는 당연히 없겠죠. 그 다음에 이해하면서 그 힘과 그 다음에 한계를요. 그 힘과 한계라는 것은 그 다음에 효과가 있을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있는 만큼 있을 수도 없는 어떤 메타포의 힘에 관한 얘기를 하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첫 번째, 여기서 디스라는 게 무엇이었을까요? 디스라는 것은 카드로 조립한 집의 은유 사례가 되겠죠. 그것을 이제 언급한 주어진 글 다음에 이렇게 그 카드로 지어진 집이라는 것이 경제적인 어떤 한 사람의 힘들어진 어떤 그런 일들, 삶을 대변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그걸 듣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좀 진부한 표현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다시 말하자면, 그래서 그리고 나니까 우리는 이제 궁금한 거지. 이것을 좋은 메타포인가라고 한번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그 은유가 만약에 이게 클리셰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듣지 않는다면.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또 다른 것을 더 좋은 어떤 비유법을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다시 말하자면 청중들을 알아라. 그래서 어떤 기술적인 비유라는 것은 메타포의 힘을 더 개발시켜 줄 수 있도록 해주고 그것의 어떤 한계와 힘을 이해하게 되면서 우리가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해주더라라고 표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B, A, C의 구문이 순서가 돼야 되겠죠. 그죠? 다시 한번 카드로 조립한 집의 은유 사례를 언급했고요. 그리고 나서 디스가 그 은유가 의미하는 것이 개인적인 어려운 상황 혹은 그래서 그 은유인데 그것이 뭐 할 수 있다? 사람들에게 그렇게 많이 신선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건 그럼 좋은 메타포가 될까? 안 써야 될까? 라고 했을 때 듣지 않았으면 그 진부한 표현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C, 뭐 할 수 있다? 우리의 관중, 청중, 듣는 사람들을 생각해서 메타포의 한계와 힘을 이해하자. 그러면 잘 작동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결론을 맞춰주는 것이 좋겠죠. 이렇게 처음 봤을 때 개연성이 많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글을 읽을 때마다 뚝뚝 끊기는 듯한 느낌이 들지만 그 글을 크게 한번 포괄적으로 이해를 해보면 한 번 더 멈춰서 생각을 해보면 순서가 보일 수 있을 겁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 찾는 문제 38번입니다. 자, 먼저 이렇게 읽어봐야 되겠죠? There's a lot of evidence. 자, 증거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요. 어떤 증거인가요? 대절입니다. 대절이라는 증거죠. 동격이 대신에요. 사람들은요, 그 다음에 dispose, predispose 하면 미리, 그 다음에 posed, 어떤 위치에 가 있다, 뭐 하는 경향이 있다. predisposed to 하면 뭐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향이 있습니까? 협력하는 경향이 있대요. 어떤 사람들과요. Who 누굽니까? Speaks the same dialect they do. 여기서 dialect 하면 우리 방언, 사투리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들이 똑같이 하는 방언이나 사투리를 쓰는 사람들과 더 협력하는 경향들이 있더라라는 부분을
보고 염두에 두고 보겠습니다. 자, 방언 사투리라는 것은요. is a particularly interesting marker. 어떤 흥미로운 표시기가 됩니다. 그룹 membership. 어떤 그룹에 있어서요. 그죠? 그룹 멤버들에 있어서요. 일원들에 있어서요. with 분사구문인가요? 그죠? with 분사구문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끊었는지 한번 볼게요. 커마가 있으니까요. 국제화. 그러니까 여기서는 nationalization and globalization. 나라가 국제화가 되고 그 다음에 전국화가 되면서 매스미디어에 의해서 이 액센트 어떤 사투리라든가 그 다음에 dialect 방언이라는 것이 억양과 방언이라는 것이 퇴색되고 그 다음에 fading 사라지고 있지만 대부분의 인간 역사에서 보면은 그래도 그것은 뭐다? localized, 지방화되어져 있다. 지방 특색화되어 있더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은요. 그다음에 여기 봤더니 그것들이 뭐예요? 그것들이요. 바로 여기 accents and dialect가 되겠죠. 얘네들이 전국화가 되고 사회화가 되면서 세계화가 되면서 사라지고 있지만 인간 역사의 대부분에서는 그것은 뭐다? 지방화되고 그다음에 특색화되어졌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 악센트라든가 아니면은 다이얼렉트, 방언이라든가 이런 억양들은요, 속이기가 어려워요. 우리 그래서 딱 들으면 경상도, 전라도 어디 부분에 어디 사는지 딱 들어보면 아는 그 액센트를 얘기하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그들은요, 속이기 어려워요. If not, 만약에 그것들이 정말로 여러분들이 정말로 희귀한 어떤 재능, 이렇게 미맥, 흉내내는 재능이 없다면 속이기 어렵고요. 일반적으로 set, 구성되어져 있다. 청소년기에 만들어진다. 세팅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 실험에서